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1921년 1월 25일 체코 프라하의 한 극장에서는 인류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는 로봇이라는 이름의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날 초연된 체코 작가 카렐 차펙의 희곡 로숨의 만능 로봇은 이후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로봇이라는 단어는 이 희곡에서 처음 쓰인 단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후 100년의 시간이 지났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2021년 1월 23일 지금은 일반 명사가 된 로봇이라는 단어가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카렐은 강제노역이란 뜻을 지닌 슬라브어 로보타를 변형해 로봇이라는 단어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의 희곡 속에 등장하는 로봇은 인공 피부와 인공 혈액 등 인간의 특징을 지녔지만 영혼은 없는 존재들이며 인간을 위해 노동을 하지만 결국에는 인류와 맞서 싸우는 존재들로 묘사됩니다. 이후 1961년 제네럴 모터스의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처음으로 로봇팔, 즉 공업용 로봇이 등장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현대의 로봇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업용 로봇은 이제는 생산 현장에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국제로봇산업연맹에 따르면 2019년에 37만 3천 대의 공업용 로봇이 판매돼 현장에 배치될 정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문 서비스 로봇까지 등장할 정도로 최근에 와서 로봇의 종류는 더 다양해졌습니다. 아마존은 2012년 와이파이와 식별 센서를 통해 스스로 선반을 정리하는 로봇을 제작하는 키바를 인수해 아마존 로보틱스를 설립했는데요. 아마존 로보틱스가 제작한 로봇은 아마존 물류 시스템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문 서비스 로봇은 2019년에 17만 3천 대가 판매됐다고 합니다. 사실 로봇 산업은 일본이 강세를 보이며 상당한 정성을 들인 분야입니다. 실제 일본 대표 IT 기업 소니는 가정용 로봇 시장에 많은 연구와 투자를 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5만 대나 판매됐었던 강아지형 로봇 아이보 시리즈를 내놓았고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인간형 로봇 큐리오를 연구 개발했었습니다. 혼다도 세계 최초의 이족 보행 로봇 아시모를 발표하는 등 일본의 로봇 연구 개발은 계속됐습니다. 이후 소프트뱅크가 인간형 로봇 페퍼를 발표하면서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가했습니다. 페퍼는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고 말도 하는 로봇으로 가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무게를 뒀던 사업입니다. 일본은 일반 가정에 로봇이 한 대씩 보급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이처럼 가정용 로봇 개발에 열을 올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꿈보다 해몽이었습니다. AI 스피커의 등장으로 가정용 로봇 시장은 빠르게 소멸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가정용 로봇에 대한 관심은 아마존의 에코와 구글의 홈 같은 인공지능 스피커로 쏠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점에서 로봇과 별 차이가 없지만 가격은 $50대로 다른 가정용 로봇보다 훨씬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기능도 소비자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 덕분에 소비자들의 기대감은 높아졌는데 정작 가정용 로봇은 다른 가전기기와 구분되지 않는 기능만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엄청난 투자를 단행했던 일본의 로봇 사업은 AI 스피커의 등장 이후 투자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채 급격한 하락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토요타, 소프트뱅크가 소유했던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현대자동차에 매각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로봇 산업에서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가짜 로봇 기업들이 기술을 모르는 지방정부 관료를 속여 보조금을 탐먹는 행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로봇을 만드는 기업 수는 집계 기관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무늬만 로봇 회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회사명에 로봇이라는 이름만 붙인 것을 기준으로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400여 개사에 이릅니다. 하지만 중국 로봇산업연맹이 인정한 로봇 기업은 800여 개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로봇 기업이 넘쳐나는 것은 중국 정부가 로봇을 전략 신흥 사업으로 키우면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전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억 위안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로봇과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장비 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원금이 말 그대로 눈만 돈이라는 점입니다. 중국 지방 관료들이 로봇 기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지 실사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하다하다 가짜 로봇 기업까지 나타나다니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중국입니다. 최근 웨이보에서는 중국의 한 도서관에 배치된 인공지능 로봇들끼리 말다툼을 하는 장면이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로봇 2대가 마치 애인끼리 싸움하듯 언쟁을 벌이는 동영상이 50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한 것인데요. 이들 로봇은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배치된 것으로 당초 도서관은 노래와 춤도 가능하며 방문객과 교류에 학습 기능도 할 수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로봇 기술력은 로봇끼리 언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오작동이거나 조작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로봇 분야에서 한국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사 로봇이 온라인상에서 주목을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회사의 아틀라스와 스폿 로봇의 춤추는 영상은 일주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2,300만 회를 기록하며 로봇 산업계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봇 산업에 대한 한국의 도전은 본격적으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로봇 산업 공략을 위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KT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AI 분야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로보틱스 분야 세계적 권위자 데니스 옹 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를 자문으로 영입했습니다. 또 한보영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딥러닝 AI 영상인식 기술 자문으로, 배순민 박사를 신설되는 AI 연구소장으로 전격 발탁했습니다. 로보틱스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KT의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언택트 시대에 발맞추어 비대면 고객 응대가 가능한 인공지능 서비스 로봇 다리를 첫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서비스 로봇 다리는 얼굴 인식, 자연어 대화 기술, 자율이동 기술을 탑재해 현대차, 기아 영업지점 고객 응대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인식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으며 전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4개 휠을 활용해 고객을 직접 에스코트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최근 열린 CES에서 방역 로봇을 선보이며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LG전자는 이날 비대면 방역 로봇 LG 클로이 살균봇을 활용하여 호텔 객실을 살균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연했습니다. 이 살균봇은 UVC 램프를 이용해 세균을 제거한다고 하는데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따르면 이 로봇에 있는 UVC 램프는 50cm 이내 거리에 있는 대장균을 99.9% 살균할 수 있습니다. 호텔, 병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분리되고 독립된 공간이 많은 건물에서 방역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상반기 미국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또한 한국은 가정용 로봇에만 매진했던 일본의 실패를 거울 삼아 산업용 로봇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을 보호하면서 복잡한 구조 작업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로봇팔 특수 목적 기계를 개발했습니다. 이 장비는 4개의 하부 모듈 위에 사람의 양팔 역할을 하는 6m 길이 작업기 한 쌍이 달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최대 200kg의 대형 장애물을 옮기거나 22mm 두께 철근을 절단하고 시멘트 덩어리를 부수는 등 다양한 작업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 엄청나게 탐낼 만한 로봇도 최근 한국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바로 원전사고 방제 로봇이 개발된 것인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T램은 방사선, 온도 탐지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계단과 장애물을 넘으며 사고 현장의 방사선량, 열화상 정보와 3차원 지도를 실시간으로 작성해 외부로 송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제 로봇 암스트롱은 우레탄 폼을 분사하여 방사성 물질이 노출되는 건물의 출입구를 밀봉하는 작업을 합니다. T램과 암스트롱은 최근 실제 방제 훈련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며 실효성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이 로봇들은 일본의 비싼 값으로 수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 감염병 사태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일본이 실패했던 가정용 로봇 산업도 다시 부활의 날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야 역시 한국 기업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빠르게 치고 나갔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CES에서 삼성전자는 삼성봇 핸디를 통해 식사 전 테이블 세팅과 식기 정리 등 집안일을 돕는 가정용 서비스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LG전자는 클로이 셰프봇을 통해 사람보다 더 정확하고 정교한 움직임으로 음식의 맛과 양을 정량화하는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가정용 로봇까지 놓치지 않는 한국 기업들의 치밀함과 기술력이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요. 한때 일본이 선도하던 로봇 산업을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분야에서 일본이 지는 반면 한국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자리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일본의 실패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